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1월 10일 오전 방송인데요. 종북 주사파와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으로 180석 얻었죠. 그런데 복수 애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망국적인 만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80년도 대목군에 장악된 민주당이 서서히 몰락을 하고 있는데요. 40%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몰이해서 제거하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내란 세력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상승은요, 최근에 이재명이 그동안 해왔던 국민들을 상대로 속여왔던 것, 오만방자함, 그런 제멋대로 지금 나라를 뒤엎겠다,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이런 것들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행동이죠. 자랑스러운 우리 한남대첩 2030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재명이 사필 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까 모를까 참 궁금한데요. 아마 대가리에 찬바람이 불어서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습니다. 맘먹고 조져된 대한민국인데 이재명 계획대로 그 판이 흐르지 않아서 당황하신 듯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자들 그리고 기자단 안에서 이제 공산당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 몇몇과 접촉을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발한 그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한다는 등 윽박 지르고 이젠 대놓고 부정선거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선 때, 0.76%포인트로 이재명을 눌렀을 때에, 그때 그 지지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42.4%를 돌파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2030에서 지지율이 폭발했다라는 것이고 서울 지역에서 또한 지지율 40%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대치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잘 버텨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이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 순간 윤석열로 응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30 세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이 언제였냐면 대선 때였죠. 20대 이하의 지지율이요 43.1%, 직전 조사 대비해서 17.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30대에서도 43.3%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21%포인트가 급등했다라는 것이고 50대도 올랐고 60, 70대도 올랐고 각각 이들의 지지층은 50%대를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수 애국자들은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수호를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리고 2030은 본인의 삶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체제 전쟁 중이구나를 파악한 순간 윤석열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황한 이재명이요, 지금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나쁜 짓을 해도 다시 의원이 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지들은 뭡니까? 저들은 이제 전라도 지역을 거기서 이제 의원이 되는 거고, 심지어 전라도 지역에서 의원을 하나 더 몇 명 만들기 위해서 지역구 조정까지 해서 전라도에서 2명이 더 많아졌나?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재명이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죠. 여러 차례를 거쳐서 업그레이드된 판, 그리고 이제 계속 거듭 시간을 거치면서 중앙선관위도 완벽히 짜미짜미 된 상황에서 다음에는 영남 지역도 조져내겠다. 뭐 이미 뭐 들킨 상황, 뭐 베린몬 그냥 뭐 밀고 가자라는 식으로 부정선거를 이제 더 노골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 국회의원들이 내란 행위를 여전히 방조하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2차 내란에 적극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내로남불 인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내란의 세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민주당이다라면 1번, 아니 국민의힘이다 라고 하면 2번을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이 뭡니까? 권력 찬탈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권력 서열 1위인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뭐 거의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도 알기 때문에 헌재 심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란죄를 빼자라고 했습니다. 내란죄를 빼고.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투자.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판단을 받겠다. 헌법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장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내란으로 국민 선동하고 맞보고 치고 빠진다라는 거죠. 진짜의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입에서 너무 웃긴 게 이 내란을 주도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내란을 주도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건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내로남불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정당별 광주부터 볼게요. 광주의 총 의석수가 8석인데 전부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득표율 한번 보시면요. 68.18%. 와우, 대단하죠. 표차를 뭐 1, 2위 후보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는 거죠. 개표 결과를 한번 쫙 보시면요. 이 퍼센테이지 차이가 70%, 많게는 77%, 건 80% 가까이 되고요. 그 표차가 적게는 50%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지역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전라남도를 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의석수가 10석입니다. 그 10석을 전부 민주당이 긁어왔다라는 거, 투표율만 봐도 잔인하죠. 69.02%. 이것만 봐도 대단한데요. 그 10석의 평균이 70%가 넘습니다.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준다? 여기는 뭐 양당제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라도면은 그냥 민주당이다, 이퀄로 봐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광주 같은 경우는요, 그 민영배만 빼고 전부 초선입니다. 이 초선의 구성이 어떻느냐? 이재명과 가깝냐 안 가깝냐? 이재명의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변호인단들 안전빵으로 그냥 아예 전라도에 내려 꽂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라도에 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전라도들을 다 피해 숙청을 했던 게 이제 4.10 총선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지역을 이용했다라는 거, 자기 사람 꼽기 위해서 전라도라는 지역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전라남도만 봐도 좀 잔인한데요. 여러분들 이 초선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초선의 문금주라는 사람은요 90%의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박지원 보시면요 92.3%. 박지원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간첩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의혹을 다 가지고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가는데도 북한을 우선했던 국정원 원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전라도 지역 자체가 비난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도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전북에 걸린 의석수가 10석인데요. 민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싹쓸이. 그러니까 전라도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80~90%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라는 물음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이 정도 한번 보시면 이재명이 지역
지역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전라도는 지금 28석이 다 민주당입니다. 단 한 석도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3정당이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상대로 우롱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무슨 걱정 있겠냐. 전라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조금 무서운 발언을 합니다. 이 잘못된 지역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뭘로? 부정선거로? 라는 물음을 아니할 수 없죠. 그리고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잘하면 선택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뒷목 잡을 일인데요. 여기에 박수치는 것들은 개딸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어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으로서 이 이재명의 발언에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수준 높은 행동, 양식으로 내란을 극복해 가고 있지만 이게 이재명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선동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담화를 한다라고 하면 100% 공감할 것 같은데요. 자, 앞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100% 다 옳은 말입니다. 국민들의 수준 높은 행동 양식으로 내란을 극복해 가고 있지만 내란, 이 반역 행위는 진행 중이다. 이 공수처와 짬짬이가 되어 있는 경찰 고위 간부들, 이미 민주당의 똥꼬에 줄선 이 경찰 간부들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하고 뭐 경찰 특공대를 이용하고 굴삭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그래서 아직 내란, 반역 행위는 진행 중이다. 부정부패 행위를 넘어서 있을 수 없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민주당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다. 그냥 민주당은 당을 아예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 뭐 이제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아가리로 들어간 순간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버렸고 공정성, 뭐 의회 민주주의, 그들의 역사 이런 것은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방치하다시피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진짜 잔인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계획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히트입니다.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국민들께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이 말을 살짝 바꿔보면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국민들께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과 해커 부대들로 준비해서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게 오히려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4.10 총선에 대한 부정 의혹, 4.15 총선도 부정 의혹,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에도 부정선거 의혹,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결과치를 냈는데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길 것 같은 계산을 정리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0.76%포인트로 졌다. 그러니까 보통 1% 미만으로 이런 뭐 선거가 지면 재검토가 들어가는데 이재명이 바로 불복 선언했죠. 왜냐하면 확인을 했다가는 잣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하겠다. 오늘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겠다. 그리고 재벌 해체를 정치적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겠다. 공산주의로 가겠다. 공산주의 아가리로 들어가겠다. 뭐 미래세대 이런 거 필요 없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만 털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일단 뭐 나라가 어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아마 무안공항 참사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은 또는 이재명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가 딱 맞지 싶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빠르게 계몽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을 이겼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죠. 지금보다 더 많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압박, 민주당에 대해서 폭거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계엄 선포를 통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헌을 문란하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들의 만행이야말로 내란 행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쿠데타와 같은 행동이다 라는 거죠. 부디 무탈하게 대통령으로 복직하셔서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동안은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TV였습니다.